조선의 왕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왕이 되기 전 그저 책 읽기를 좋아했던 한 아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충녕은 조선의 세 번째 왕인 태종 이방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강한 왕이었고 어머니 원경왕후 역시 궁궐의 수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궁궐에서 태어난 왕자였지만 충녕의 어린 시절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그는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책장을 넘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에도 충녕은 방 한쪽에 앉아 책을 읽곤 했습니다. 한번 책을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대군마마, 이제 그만 읽으시고 쉬십시오. 주변 사람이 걱정스럽게 말하면 충녕은 책에서 눈을 떼며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그에게 책은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알아가는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책 속에는 자신이 가보지 못한 곳이 있었고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충녕은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말을 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지, 나라에서는 왜 세금을 걷는지, 백성들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지, 어린 왕자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충녕을 조선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녕의 큰형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양녕은 태종의 맏아들이었고 세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왕은 세자 양녕대군이 될 것이다. 충녕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은 세자이고 자신은 여러 왕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될 걱정도, 왕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며 조용히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원경왕후는 그런 충녕을 바라볼 때면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왕실의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녕은 욕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충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학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이것은 훗날 왕이 된 세종에게 아주 중요한 힘이 됩니다.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왕,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왕,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씨앗이 이미 어린 충녕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궁궐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양녕을 세자로 세우고 왕이 될 준비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왕으로서 책임감도 생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녕은 아버지가 기대했던 모습과 조금 달랐습니다. 자유로운 성격이었고 궁궐의 엄격한 규칙을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책임을 짊어지는 것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태종은 아들을 꾸짖기도 하고 기다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왕으로서의 책임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에게 양녕은 살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한 나라의 미래를 맡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종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종은 충녕을 바라보게 됩니다. 충녕은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태종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리 열심히 읽느냐? 충녕은 책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읽고 있습니다. 태종은 다시 물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으냐? 충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태종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아들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왕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아직 충녕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이 많아졌을 뿐입니다. 충녕에게는 형 양녕 외에도 여러 형제가 있었습니다. 왕자들은 같은 궁궐에서 자랐지만
각자의 성격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무예를 좋아했고 누군가는 정치를 좋아했으며 충령은 책과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형제들이 한 왕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이라는 곳에서는 형제 사이의 작은 차이도 나중에는 큰 운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충령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왕은 멀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왕이었고 형 양령이 세자였으니 자신에게 왕이라는 자리가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령은 더욱 자유롭게 공부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이 대답하면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 답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계속 물었습니다. 스승들은 때때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군마마께서는 질문이 참 많으십니다. 충령도 웃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으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말 속에 훗날 세종의 모습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는 것을 즐기고 사람에게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훗날 조선의 학문과 문화를 크게 발전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충령의 평범했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충령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책을 좋아하는 왕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충령대군은 참 영특하다고 합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생각도 깊다고 합니다. 그 말은 궁궐 안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태종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태종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된 뒤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자신의 아들 가운데 누가 조선을 맡아야 하는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생각하면 나라의 미래를 먼저 봐야 했고 아버지로서 생각하면 어느 아들도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종은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 이성계와 평범한 부자 사이로 살아가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평범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난을 겪었고 형제와의 갈등도 겪었습니다. 왕이 된 뒤에는 자신의 손으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식들에게 같은 아픔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하지 않으면 나라가 선택하게 되는 순간, 태종은 천천히 마음을 굳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충령의 평범했던 하루를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꾸게 됩니다. 책을 읽던 한 아이가 조선의 왕이 되는 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궁궐에서는 충령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예전과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책을 좋아하는 왕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충령의 이름이 조금씩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충령은 그런 변화가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전히 아침이면 책을 읽었고 스승에게 공부를 배웠으며 궁궐 안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왕이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왕은 아버지 태종이었고 다음 왕은 형 양녕대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양녕은 이미 세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양녕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자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입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하나 조심해야 했습니다. 양녕은 그런 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태종도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직 젊었고 시간이 지나면 왕의 책임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만큼 태종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왕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만으로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야 했고 때로는 자신이 싫어하는 일도 나라를 위해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 하나가 수많은 백성들의 삶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태종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있었는지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양녕은 점점 아버지의 기대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때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악령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왕이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태종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 속 아들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개인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충령은 형과 아버지 사이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왕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충령은 원래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책 속의 세상은 질문을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왜 힘들어하는지, 아버지가 왜 화를 내는지, 어머니가 왜 걱정하는지 충령은 조금씩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경험은 어린 왕자에게 사람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편 원경왕후 역시 아들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모두 귀한 자식들이었습니다. 악령도 사랑했고 충령도 사랑했습니다. 어느 아들이 왕이 되든 기쁜 일이어야 했지만 왕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왕이 되면 다른 사람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경왕후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왕보다 먼저 자식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종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악령에게 계속 기회를 주었지만 왕세자로서의 모습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충령은 조용히 공부하며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에만 빠져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용사와 백성들의 생활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책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그 내용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왜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나라의 형편이 어려우면 백성들의 삶도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충령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잘하면 백성들의 삶도 좋아질 수 있습니까? 스승은 잠시 충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질문은 오랫동안 충령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왕이란 무엇인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정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직 어린 왕자였지만 충령은 조금씩 왕의 자리가 가진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여전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태종은 마침내 세자 양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왕세자의 자리를 바꾼다는 것은 왕실의 미래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령은 자신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령 역시 조금씩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충령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사람들이 저를 자꾸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원경왕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말거라. 그저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렴. 충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충령은 평소보다 오래 책을 읽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면서도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일까? 아직 충령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조선의 미래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종은 결국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왕세자의 자리를 내려놓게 된 악령대군, 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충령대군. 두 형제의 운명은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충령은 갑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책 속에서만 보았던 왕이라는 자리가 이제는 자신의 앞에 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충령의 평범했던 하루는 더 이상 평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충령은 그날 이후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궁궐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충령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 양령이 세자였고 자신은 그저 책을 읽으며 조용히 살아가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충령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형 양령이었습니다. 어릴 때 함께 뛰어놀던 형, 궁궐 안에서 함께 자라며 웃고 떠들던 형, 그 형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한다는 것은 어린 충령에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궁궐에서는 양령의 행동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 왕자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따라붙었습니다. 양령은 그런 규칙을 답답해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자에게는 그런 자유가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여러 차례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너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네가 하는 행동 하나를 사람들이 모두 바라본다. 하지만 양령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세자의 자리가 싫어졌습니다. 어느 날 양령은 가까운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 말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태종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태종은 크게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왕으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기다릴 수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조선은 아직 완전히 안정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다시 정치적인 혼란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태종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성계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뒤에는 가족과 형제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종은 한 가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왕의 자리를 둘러싼 문제는 가족의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자 자리를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태종은 양령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자신이 품에 안았던 아이였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하던 모습도 기억났습니다. 웃으며 달려오던 모습도 기억났습니다. 그런 아들을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했습니다. 태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왕이 되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억지로 왕이 될 필요는 없다. 양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종의 목소리는 왕의 명령이라기보다 아버지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네가 내려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양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자의 자리에 계속 있다면 언젠가 나라 전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양령은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충령의 운명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충령은 그저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자로 선택될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충령은 그 사실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책을 읽으며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어깨 위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충령은 어머니 원경왕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세자가 되는 것입니까? 원경왕후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기쁨보다 걱정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래, 충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원경왕후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네가 사람들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충령은 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충령은 세자로 책봉됩니다. 훗날 세종이 될 사람이 드디어 왕이 되는 길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지만 세자가 된 뒤 충령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마음껏 책만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배워야 할 것도 많아졌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공부는 단순히 책을 읽는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신하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나라를 지킬 것인지 배워야 할 것이 끝이 없었습니다. 충령은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세자가 되기 전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했다면 이제는 이것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훗날 세종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양령은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 궁궐을 떠나게 됩니다. 두 형제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충령은 왕이 될 준비를 해야 했고 양령은 세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인연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훗날 세종은 형 양령을 쉽게 잊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형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양령 역시 동생이 왕이 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길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충령에게는 바로 그때가 그러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왕이 될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충령은 단순히 똑똑한 왕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된 충령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을 알아야 했습니다. 농부의 마음을 알아야 했고 장사를 하는 사람의 마음도 알아야 했습니다. 병든 사람의 마음, 가난한 사람의 마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충령은 자신이 읽는 책과 세상의 현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태종도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나라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은 강하게 기초를 세웠다면 아들은 그 기초 위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태종은 충령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도 가르쳤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충령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세자의 얼굴에는 어린 왕자의 모습보다 조금 더 깊은 생각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나라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충령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던 왕자, 왕이 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아이, 그 아이는 이제 조선을 이끌어야 할 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자가 된 충령의 하루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자가 되었을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공부가 시작되었고 나라의 일을 배우기 위해 신하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충령은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책 속에선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 보였습니다. 좋은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나쁜 왕은 백성을 괴롭힌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세금을 줄이면 나라의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었고 나라에 돈이 부족하면 군사와 농업을 돌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신하는 백성을 위한 정책을 주장했고 또 다른 신하는 나라의 질서를 위해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충령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길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스승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충령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왕은 모든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잘 쓰는 것이 왕의 중요한 일이다. 충령은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태종은 수많은 신하를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잘했고, 어떤 사람은 법을 잘 알았고, 어떤 사람은 군사에 능했습니다. 태종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사람들의 능력으로 채웠습니다. 충령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정치 방식은 충령과 조금 달랐습니다. 태종은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빠르게 결정했고, 나라를 흔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그것이 태종이 조선을 안정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충령은 아버지의 강함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꼭 이렇게 강하게 해야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훗날 세종의 정치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태종 역시 그런 아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종이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정치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충령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쉽게 말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강하게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종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충령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일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은 충령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강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자신과 똑같은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종이 만든 나라 위에서 충령은 조금 더 따뜻한 정치를 펼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로서 충령에게 또 하나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자빈 심씨였습니다. 훗날 소원왕후가 되는 사람입니다. 충령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왕실의 부부 생활은 평범한 부부의 삶과는 달랐습니다. 궁궐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고 부부가 마음 편히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가족을 이루며 서로의 삶을 함께했습니다. 충령은 공부에 몰두했고 세자비는 궁궐의 여러 일을 살피며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훗날 세종에게는 많은 자녀가 생깁니다.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태종은 아버지가 되었고,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태종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로는 자녀를 위해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마음, 그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세종은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충령은 아직 젊은 세자였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공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농사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지방에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곡식을 구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충령은 보고서를 읽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곡식은 충분합니까?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현재는 부족합니다. 충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충령은 그 이야기를 들은 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책에서는 흉년이 들면 구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곡식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운반할 것인지, 누구에게 먼저 나눠줄 것인지까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충령은 그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백성이 힘들 때 무엇을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때부터 충령은 더 현실적인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에 관한 책을 읽고, 의학에 관한 책을 읽고, 천문과 과학에 관한 책도 관심 있게 살폈습니다. 모든 것이 백성의 삶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에 도움이 되고, 농사법을 알면 먹을 것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농사와 생활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충령에게 공부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공부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태종은 아들이 조금씩 자신만의 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종은 충령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전 겪었던 일, 왕이 된 뒤의 어려움, 신하들과 갈등했던 일,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며 깨달았던 것들. 충령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때로는 질문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때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태종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다. 충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시대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의 시대를 살았고 충령은 자신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달랐지만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왕의 자리가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책임이 되기를 바라는 것. 태자는 그렇게 조금씩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종은 이미 자신의 다음 시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충령은 아버지가 자신을 조금 특별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에게 배우는 아들이었다면 이제는 조선의 미래를 이어갈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령은 그 무게를 느끼며 더욱 조심스럽게 자신의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삶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된 충령은 왕이 되는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늘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책에는 많은 답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왕의 이야기, 나라를 잘 다스린 신하들의 이야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의 이야기. 하지만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충령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궁궐에서 바라보는 나라와 백성이 살아가는 나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밥 한 끼가 부족할 일이 거의 없었지만 어떤 백성에게는 오늘 먹을 곡식 한 대박이 평생의 걱정이기도 했습니다. 충령은 그런 삶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지방에서 올라와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곳에 흉년이 들어 곡식을 구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충령은 보고서를 읽고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다고 합니까? 신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 굶는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충령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곡식을 나누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신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곡식을 나누어 주려면 창고에 곡식을 옮겨야 하고 어느 곳에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충령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백성을 돕는다는 것은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뜻이 있어도 실제로 움직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날부터 충령은 농사와 세금, 곡식의 저장과 운반, 백성들의 생활에 관한 책을 더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자가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충령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왕이 되면 백성의 삶을 모르고서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충령은 궁궐 밖의 세상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왕실 사람의 신분으로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궁궐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찾아오면 농사 이야기를 들었고 의원이 오면 병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천문을 관측하는 사람이 오면 하늘과 별에 대해 물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장인이 오면 어떻게 물건을 만드는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왕자가 이런 것까지 왜 궁금해할까? 하지만 충령은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도구를 쓰는지, 어떤 병에 걸리는지, 농사를 지을 때 무엇이 어려운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그 모든 것이 왕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은 훗날 세종시대의 수많은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농업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백성들이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시계와 물시계를 만들게 한 것도 결국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싶었던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 충령의 삶에는 나라의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궁궐 안에는 가족의 삶도 있었습니다. 충령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훗날 소원 왕후가 되는 심씨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오늘날의 평범한 결혼과는 달랐습니다. 왕실의 혼인은 두 사람만의 사랑으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문과 정치, 왕실의 관계까지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왕실의 부부라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충령과 심씨 역시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충령은 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심씨는 궁궐의 생활을 살피며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충령이 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고 있으면 심씨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을 건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쉬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충령은 책에서 눈을 떼며 웃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평범한 모습이 두 사람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실의 부부에게는 평범한 부부에게 없는 또 다른 무게가 있었습니다. 충령은 세자였습니다. 언젠가는 왕이 될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역시 훗날 왕비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에는 늘 궁궐의 시선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더욱 서로를 의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충령에게 심씨는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신하가 아니라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된 충령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한때 부모의 품에서 자란 아이였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태종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어머니 원경 왕후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자식이 생기고 나니 부모의 마음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이가 아프면 걱정되는 마음, 잘못을 하면 혼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안쓰러운 마음. 충령은 그런 감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그 무렵 충령은 또 하나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백성들의 병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좋은 약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충령은 의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까? 의원들이 여러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충령은 그 내용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초와 치료법에 관한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좋은 의술이 있다면 백성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충령에게 공부는 자신을 똑똑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종은 아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웃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나라의 질서를 강하게 세우는 데 힘썼지만 충령은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과 시골에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모두가 같은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왕이라면 그들 모두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충령은 아직 왕이 아니었지만 이미 왕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령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나라의 법과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시 백성들은 나라에서 정한 법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어려운 한자로 적힌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충령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왕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백성이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뜻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훗날 한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백성과 왕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싶다는 마음은 이미 충령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는 나라를 공부하고 낮에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왕처럼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피곤했고 때로는 고민했고
때로는 가족과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충령이라는 사람은 조금씩 세종이라는 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충령의 마음속에는 점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높은 곳에 앉아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먼저 살펴보는 일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령은 신하들이 가져오는 보고를 그냥 듣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한 지방에서 농사를 망쳤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논이 물에 잠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충령은 보고서를 읽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곳 백성들은 올해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충령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신하는 나라에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곡식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살펴야 하지 않습니까? 신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곡식을 보내도 중간에서 누군가 가로채거나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정작 굶주린 백성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충령은 이런 작은 문제까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뜻이 백성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충령은 정책 하나를 정할 때도 그 정책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신하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좋아하는 젊은 세자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이 깊은 세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충령에게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령은 아버지 태종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태종은 아들에게 정치의 좋은 면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주 냉정한 현실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태종이 충령에게 물었습니다. 신하가 네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충령은 대답했습니다. 설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득해도 듣지 않는다면? 충령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태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법으로도 따르지 않는다면? 충령은 말이 없었습니다. 태종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 없다. 충령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태종의 말은 충령에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처벌해야 할 때도 있었고 잘못된 일을 막기 위해 강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충령은 그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종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옳은 사람이 되어라. 충령은 그 말을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나라에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훗날 세종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큰 기준이 되었습니다. 충령은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생각이 항상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태종은 빠르고 강한 결정을 선호했습니다. 충령은 좀 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태종은 왕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말했고, 충령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아들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나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충령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왕이 또 나온다면 조선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의 시대에 필요한 일을 했고, 충령은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 충령의 가정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자빈 심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충령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웃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아프면 의원을 부르게 했습니다. 작은 열이라도 나면 밤늦게까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보니 자식 하나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마음을 쓰는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도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런 걱정을 안겨주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특히 태종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복잡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토록 엄격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마음이 한 사람 안에서 얼마나 크게 부딪히는지 흉명은 아버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왕이 된다면 자식들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흉령이 세자로서 점점 성장해 갈수록 태종은 조금씩 자신이 물러날 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영원히 왕일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넘겨야 했습니다. 태종은 충령에게 나라를 맡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믿는 법, 사람을 의심해야 할 때 신하의 말을 듣는 법,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지켜야 할 때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태종이 충령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왕이 되면 사람들이 너에게 좋은 말만 하지 않을 것이다. 충령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한다. 태종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왕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충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훗날 왕이 된 뒤에도 자신과 생각이 다른 신하들의 말을 쉽게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의견을 듣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세종의 모습은 세자가 되었을 때부터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령은 자신이 왕이 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형 양령에 대한 생각도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은 형이 왕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충령은 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이 편안하게 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형제가 서로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실의 운명은 한 사람의 마음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령은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책을 읽을 때도 예전과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식이 백성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농업을 공부하면 농부를 생각했고, 의학을 공부하면 병든 사람을 생각했고, 천문을 공부하면 하늘을 바라보며 농사 짓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세자의 공부는 그렇게 백성들의 삶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부와 경험은 훗날 조선의 가장 빛나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밑바탕이 됩니다. 충령은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왕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보다 자신이 다스릴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 세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태종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맡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조선의 역사는 조용히 다음 장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이제 자신이 물러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영원히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음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야 했습니다. 태종에게는 그 선택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어렵게 세운 조선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태종은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충령이었습니다. 충령은 아직 젊었지만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생각했고 신하들의 말을 들었으며 책 속의 지식을 현실에 연결하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왕의 자리를 자신의 욕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그것이 충령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을 꿈꾸는 사람보다 왕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많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태종은 충령을 불렀습니다. 충령이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태종은 한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눈이 아프도록 공부하던 아이, 궁궐 한쪽에서 조용히 질문을 던지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조선을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종이 말했습니다. 충령아, 왕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충령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바라본다. 네가 웃어도 사람들이 의미를 찾고, 네가 화를 내도 나라가 움직인다. 그리고 네가 한 번 잘못 판단하면 그 피해는 너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백성에게 돌아간다. 충령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태종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 왕이 되거든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말거라. 충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처럼 들렸습니다. 충령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왕이 되신 것을 후회하십니까? 태종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형제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아버지 이성계와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태종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후회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쉬운 길이었다고도 말할 수 없구나. 충령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외로움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태종은 실제로 왕위를 충령에게 넘겼습니다. 충령은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세자의 신분으로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신하들이 궁궐에 모여 왕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 순간 왕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더욱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에게는 아버지 태종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왕위에서 물러났지만 완전히 정치에서 손을 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종에게는 때로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왕인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치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세종을 억누르기보다 왕으로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나라의 안전과 왕권에 관한 문제에서는 강한 조언을 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만의 생각을 세워갔습니다. 태종이 강한 손으로 나라의 기초를 만들었다면 태종은 그 기초 위에 사람들이 살아갈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세종이 왕이 된 뒤 가장 먼저 마음에 든 것 중 하나는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농업과 의학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출발점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세종은 그 말을 단순한 구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고민했습니다. 신하들이 정책을 가지고 오면 백성들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좋은 제도라도 백성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면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라에 필요한 것이라도 백성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면 조심했습니다. 그렇게 세종의 정치는 조금씩 자신의 색깔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궁궐 안에서는 왕이 된 세종의 가족들도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빈이었던 심씨는 이제 왕비가 되어 소헌왕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왕비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만큼 책임도 컸습니다. 궁궐의 안살림을 살피고 왕실의 가족들을 돌보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세종 역시 가정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생활은 평범한 남편의 삶과는 달랐습니다. 나라의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보고를 받고 신하들과 논의하고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소헌왕후 많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전하, 너무 무리하시면 몸이 상하십니다. 세종은 아마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왕이 된 뒤 세종은 더욱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농업을 발전시키고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나라의 문화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조선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세종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학자뿐만 아니라 농업을 아는 사람, 의술을 아는 사람, 기술을 가진 사람, 음악을 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세종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신분부,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훗날 장영실 같은 인물이 세종의 시대에 크게 활약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세종의 생각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좋은 사람을 찾아 좋은 일을 맡기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세종의 앞에는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도 찾아왔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기도 했고 가족에게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에서는 개인의 슬픔조차 마음껏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세종은 자신이 맡은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충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왕자가 이제는 정말 자신만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태종이 살아있는 동안 세종은 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이 칼과 결단으로 조선의 기초를 다졌다면 세종은 학문과 사람의 힘으로 조선을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태종에게는 자신이 만든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아들이 필요했고 세종에게는 나라를 시작한 아버지에게서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왕과 전 왕의 관계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세종은 가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셨구나. 그리고 태종 역시 자신이 물러난 뒤 조선을 이끌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금씩 안심했을 것입니다. 자신과는 다른 왕, 하지만 자신이 바라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왕. 그렇게 세종의 시대는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마음속에는 아직 누구에게도 완전히 말하지 않은 하나의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 수 없을까? 그 생각은 아직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조선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 생각은 처음에는 아주 작았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쉽게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종은 왕이 된 뒤에도 이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나라에서는 중요한 명령을 내리고 법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알려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글은 한자였습니다. 한자는 오랜 역사와 깊은 뜻을 가진 훌륭한 글자였지만 배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평범한 백성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려운 글자를 오랫동안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기 어려웠고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태종은 그런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그 사람의 사정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뜻을 글로 적을 수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알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세종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태종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신하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글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동시에 그 필요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백성을 위해 정치를 해도 그 뜻을 백성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왕과 백성 사이에는 여전히 큰 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종은 그 벽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글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어떤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글자를 어떻게 만들면 사람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지 세종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세종은 원래부터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뒤의 공부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게 할 것인지까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문학과 역사뿐 아니라 천문학, 농업, 의학, 음악, 수학, 과학기술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왕이 왜 그렇게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에게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백성이 잘 살기 위해서는 농사가 잘 되어야 했고, 농사가 잘 되려면 날씨를 알아야 했습니다. 병이 생기면 치료할 수 있어야 했고,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생활도 편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쉬운 글자가 필요했습니다. 세종에게 모든 공부는 결국 사람을 위한 공부였습니다. 그 무렵 세종의 곁에는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편전의 학자들도 왕의 뜻을 따라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세종은 학자들에게 책을 읽고 연구하는 것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학자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세종은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면 잘못된 생각을 고칠 기회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세종은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의 모양을 몇 개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했고,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했으며,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세종은 이 모든 것을 꼼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새로운 글자의 모습이 조금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글이라고 부르는 글자였습니다. 당시에는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름부터 자신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왕이나 학자만을 위한 글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글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글자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신하들은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한자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런 반대도 쉽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더라도 다른 사람의 걱정을 듣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겠다는 뜻만큼은 쉽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세종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에게는 나라를 잘 다스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그 책임을 자신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세종의 가족들도 왕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나라의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원왕후는 그런 세종을 걱정했습니다. 세종은 원래부터 몸이 약한 편이었고 눈이 아플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왕비는 남편에게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왕비는 그런 남편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건강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왕과 왕비에게도 그런 평범한 부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큰일을 생각하면서도 집안의 아이들이 잘 자라는지, 누가 아픈 것은 아닌지, 오늘 식사는 잘했는지 걱정하는 부모였습니다. 세종은 아이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자녀들은 평범한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왕실의 책임이 날아다녔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이들을 대할 때 더욱 조심했습니다. 아버지 태종에게서 왕의 무게를 배운 세종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 무게가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지 않도록 가르치려 했습니다. 왕실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랐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뒤 세종은 점점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농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정리하고 음악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항상 백성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글자 역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길이라는 것을,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적을 수 있고 자신의 억울함을 알릴 수 있고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바로 그 길을 백성들에게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새로운 글자를 세상에 알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종이 마음속에 품었던 꿈이 드디어 백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세종은 자신의 글을 통해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내려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든 세종은 이제 또 다른 일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백성들의 삶이 당장 편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 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좋은 지식도 있어야 했습니다.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백성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알려주어야 할까?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여러 분야로 이어졌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농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 필요했고,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치료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을 알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정확한 시계가 필요했고, 하늘을 바라보며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정확한 달력과 날씨에 관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세종은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농업이었습니다. 조선은 농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농사가 잘 되면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지만 흉년이 들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세종은 농부들이 실제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농사 경험을 모아 농업에 관한 책을 만들게 했습니다. 농부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경험으로 쌓은 지식을 모아 다른 지역의 농부들도 배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책상 앞에서만 농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곡식이 잘 자라는지, 비가 적은 곳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토양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농부에게는 이런 지식 하나가 한 해의 삶을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학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조선에는 병든 사람을 치료할 의원들이 있었지만 모든 백성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방에 사는 백성들은 좋은 약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어떤 병에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세종은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을 중심으로 의학 지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약재와 치료법을 모으고 그것을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궁궐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시대에는 과학기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하늘을 관찰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계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했고, 나라의 행사와 제사를 위해서도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영실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신분이 낮은 출신이었지만 기계를 만들고 기술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세종은 사람을 볼 때
신분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영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은 세종의 기대에 보답하듯 뛰어난 기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물시계인 자경루, 해시계인 앙부일구, 하늘을 관찰하는 기구들까지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세종은 새로 만들어진 해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에 따라 시간을 알 수 있는 기구였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궁궐 안에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사용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시간을 알면 농사를 짓는데도 도움이 되고 생활의 질서도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세종에게 과학은 멋진 물건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종은 음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고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왜 음악까지 신경 쓰는지 궁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종에게 음악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종의 조선에서는 농업, 의학, 과학, 음악, 문학이 함께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세종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뛰어난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장영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자와 기술자들이 세종의 곁에서 일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편전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학자들에게 끊임없이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고 새로운 생각을 내놓도록 했습니다. 때로는 왕의 생각과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의견이라면 받아들였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혼자 잘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많은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왕의 삶이 언제나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세종에게는 가족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왕비 소헌왕후와 함께 많은 자녀를 키웠지만 자녀들이 자라면서 왕실 안에도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세종은 왕이기 전에 아버지였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하면 왕으로서는 엄하게 판단해야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쉽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세종은 자신의 아버지 태종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어릴 때는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세종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곁에는 늘 소원왕후가 있었습니다. 왕비 역시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왕의 아내이면서 왕실의 어머니였고 많은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세종이 나라의 큰일을 고민할 때 소원왕후 역시 궁궐 안에서 가족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세월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왕과 왕비가 되기 전부터 부부였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가족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살아도 부부가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평범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늦게까지 일을 하면 왕비는 건강을 걱정했고 왕비가 힘든 일을 겪으면 세종 역시 마음을 썼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왕과 왕비이기 전에 한 가족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밤늦게까지 일을 했으며 수많은 국정을 직접 살폈습니다. 그만큼 몸에 무리가 쌓였습니다. 세종은 몸이 아파도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나라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종의 시대는 그렇게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농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정리되고 음악과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글자가 주어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시대를 조선의 황금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세종 자신은 자신이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계속 생각했을 뿐입니다. 왕의 이름보다 사람들의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자신이 만든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아직 부족한 것을 찾았습니다. 농사를 더 잘 지을 방법은 없는지, 경을 더 잘 치교할 방법은 없는지, 사람들이 더 쉽게 배울 방법은 없는지,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 방법은 없는지 늘 다음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종의 곁에서 함께 나라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왕도 사람이고 신하도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렀습니다. 세종 역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직접 모든 일을 해내는 것보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세종의 곁에는 어릴 때부터 지켜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자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자란 사람, 훗날 조선의 5번째 왕이 될 문종이었습니다. 세종은 아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도 아버지 태종에게 왕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들에게 그 무게를 전해주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삶은 조용히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왕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글자, 농업과 의학에 관한 지식, 뛰어난 과학기술,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세종이라는 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세종에게서 나라를 이어받게 될 아들 문종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밤늦게까지 글을 읽으며 나라의 일을 살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니 몸에는 하나둘 무리가 쌓여갔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전하, 이제는 조금 쉬셔야 합니다. 세종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농사를 더 잘 짓는 방법도 찾아야 했고, 백성들의 병을 치료할 의학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과학기술도 더 발전시키고 나라의 법과 제도도 잘 정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만든 훈민정음이 백성들의 삶 속에 잘 자리 잡기를 바랐습니다. 세종에게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일을 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왕도 결국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곁에 있던 소원 어머는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왕비는 세종이 너무 무리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람, 아이들의 아버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원 왕후에게 세종은 왕이기 전에 남편이었습니다. 세종 역시 왕비에게 마음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궁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눈치를 살폈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소? 괜찮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세종은 아마도 웃으며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종은 자신의 몸보다 나라의 일을 더 걱정했습니다. 그는 아들 문종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문종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곁에서 나라의 일을 배웠습니다. 신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왕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백성들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문종은 아버지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아들에게 왕이 되는 방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사람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세종이 문종에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되면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문종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펴라.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생각을 고쳐라. 그것은 세종이 평생 지켜온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술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식을 나라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세종은 아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조금씩 물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에게서 그 사실을 배웠고 자신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문종에게 가능하면 편안한 왕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대인의 행복만을 생각할 수 없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나라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형 양령이 세자였고 자신은 조용히 책을 읽으며 살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의 선택으로 태자가 되었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 나갔습니다.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농업을 발전시키고 아픈 사람을 돕기 위해 의학을 발전시키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음악과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이 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세종의 인생을 돌아보면 처음부터 완벽했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실수했고 고민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했고 신하들의 의견 때문에 밤새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종은 왕이 된 뒤에도 백성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오히려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조선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곁에는 오랜 세월 함께한 토원 왕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부부가 되어 왕과 왕비가 되었고 많은 자녀를 키웠으며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왕비 역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왕실의 가족들에게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 아파해야 했고 궁궐 안에서 수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세종에게는 나라의 일이 있었다면 왕비에게는 가족을 지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세종에게도 이별의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으며 세종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런 슬픔을 안고도 나라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왕의 건강과 마음보다 오늘의 삶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농구는 오늘도 밭에 나가야 했고 아이들은 배워야 했으며 장인은 물건을 만들어야 했고 병든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세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의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을 터스트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문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아들, 이제는 나라를 이어받을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종은 아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도, 나라를 다스리는 경험도,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도, 그리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과 제도도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세종은 문종을 바라보며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부디 나보다 더 좋은 왕이 되어라.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왕이기 전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삶은 그렇게 조금씩 끝을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떠난다고 해서 그가 남긴 것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들의 글이 되었고 농업과 의학의 지식은 계속 이어졌으며 과학기술은 조선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학자들이 남긴 책과 음악과 문화, 그리고 백성을 생각했던 세종의 마음까지 부대에 전해졌습니다. 세종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이 남긴 것은
화려한 왕의 이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실제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충령은 처음부터 위대한 왕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한 사람의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때로는 걱정했고 때로는 힘들어했고 때로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 그리고 세종이 떠난 뒤 그가 평생 준비했던 아들 문종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문종은 아버지의 곁에서 왕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세종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이어받은 문종, 그의 삶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제 조선의 다섯 번째 왕 문종의 인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세종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 왕들의 삶에는 왕좌 뒤에 숨겨진 가족의 이야기와 사람으로서의 기쁨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문종의 삶을 만나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조선왕 이야기에서도 편안하게 만나 뵙겠습니다.